안녕하십니까. 행복발전소 광산시민농구학교에서 먹거리 우병 운동과 도시농업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맡은 임승호입니다. 저는 현재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를 자격을 가지고서 한국임업진흥원 그룹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도시농업 또 도농교육 직거래 농부장터 이런 현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또 영광스러운 강의 자리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짧지만 제 10년의 경험들을 한번 나누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되는 시간들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농업의 웬 의병. 의병이라는 용어 굉장히 거창한데 이 용어까지 사용할 정도인가 한번. 근데 아마 이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먹거리가 과연 어디에 누군가에게 또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농업과 그리고 먹거리 해방. 의병은 뭔가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도시농업의 웬 의병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글쎄요, 여기 지금 도시 거주 인구가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950년도에는 29%였습니다. 그리고 65년도에는 36%, 그리고 1990년대에 전 세계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이제 절반을 넘어섰네요. 보시면 50%가.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5년도에는 아마 전 세계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특성이 뭡니까? 낯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곳, 그리고 이제 공공 장소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뭐 부정적으로 보자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의 긍정적인 특성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도시의 긍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또 도시가 마땅히 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 농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도시라는 것은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곳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문화로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간의 실존과 좀 영어가 좀 어렵죠. 실존과 또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가치 풍토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만드는 그 방법으로서 저는 도시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지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나 또 사람들의 그 이동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또 자본에 모여드는 곳, 저는 이제 뉴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중심가에 월스트리트에 이 황소가 있습니다. 이 주식의 상용가를 상징하는 이 황소입니다. 이 황소가 높이 뿔을 하늘로 쳐 받들면 주식이 상한가를 친다고 믿죠. 자본의 상징, 도시의 상징 황소입니다. 다른 황소 한 마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황소, 일단은 이 황소는 누워 있습니다. 물론 눈은 굉장히 매섭네요.
농촌의 황소인데 광주 남구의 그 칠석 곶싸움 마을에 있는 황소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도시의 황소, 농촌의 황소. 지금 도시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화의 문제들 뭐 잘 아시죠? 뭐 오염, 환경오염,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각종 범죄율이 늘어나고 주거 환경, 쓰레기 문제, 또 뭐 고독사 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전 세계가 점점 도시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형은 도시지만 그 안에 농촌의 아까 문화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여기에 저는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시 농업의 중요성, 도시 농업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도시를 실은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는 도시 건설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도시를 굉장히 저는 꿈의 도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는 뭐 이제 사회적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여유롭고 뭐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더 깊이 가보면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화, 정신까지도 사람의 실현을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하는 곳이 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 연령, 인종, 문화, 성, 종교 이런 차이들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아닙니까? 바로 이런 차이들을 어떻게 결합해내고 또 이것을 창조적 에너지로 집중시키고 또 표현하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도시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런 도시의 문제들도 또 나타나죠.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성이라고 말하는, 즉 도시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능성을 실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걸 나 혼자가 아니라 고립돼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도와주고 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또 자연환경과 유익한 관계를 맺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도시, 정말 꿈꾸는 도시인데, 그 도시는 바로 저는요 도시농업을 통해서 굉장히 도시농업이 그 도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입니다. 광주 남구 최근에 그 택지 개발해가지고 5,000세대 아파트가 지금 5년 사이에 5,000세대가 모여들었어요. 약 15,000명이 5년 사이에 생긴 겁니다. 서로 잘 모릅니다.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나중에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왔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 광주 수안지구에서 오신 분들, 다양한 곳에서 5년 새에 15,000명의 도시가 됐습니다. 작은 도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몇몇 그 마을의 활동가들이 로컬 푸드 직거래 장터를 열고 그걸 마을 축제 형태로 이렇게 했더니, 아파트 뒷면에 지금 아파트 전체 숲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공원으로 모여들어서 농산물로 교류하고 또 작은 뭐 축제도 하고 음악회 발표도 하고 하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거리를 가지고서 생산자와 소비자, 또 소비자들 안에서 낯선 관계들의 사람들을 끌어내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 더 이제 역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었는데, 저는 이 도시농업의 가장 큰 기능은
공동체 경제 활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도시 농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단절, 또 시골과는 반대로, 농촌과는 반대로 공동체가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도시인데, 도시 농업이 바로 그 도시의 약점을 보완시켜준다, 공동체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황소, 도시의 황소 말고 농촌의 황소, 누워있는 황소 보여드렸던 칠석 마을 사례가 있는데요. 칠석 마을에서는 고싸움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전체가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고요. 또 마을 사람들끼리 공동체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성마을 보면은 뭐 정치의 세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으로서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공동 번영하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마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 거리가 뭐냐면 고싸움이라는 마을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옛날에 농지를 보유한 곳에서 농사를 앞두고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고싸움을 하면서 서로 간의 협력의 전통을 만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금이라고 칠성마을은 지금도 그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신협 같은 마을 안에 도창이라는 그 쌀을 모아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쌀이 곧 화폐니까요. 그거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오늘날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을 마을 스스로 다 했던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도시 안에서도 그것이 가능할까?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도시 안에서 농업을, 아까 도시농업, 도시농장,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전통들을 경험해 보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작은 지역 화폐 운동, 지역 경제, 지역 순환 경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사진 보여드렸지만 저희 마을입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간에 작은 공원이 있고요. 농산물 직거래가 끝나고 저녁에 또 음악회 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렇게 전남에서 오신 분들 농산물하고 도시의 주부들 이렇게 유모차 끌고 와서 먹어도 보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장터가 아니라 이제 생산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주고 받아가지고 1년 내내 그 농산물을, 그러니까 누가 지은 농산물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고 그분 농산물을 구매하는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의 효과가 뭔가 보면 일단은 식량 문제 해소에 기여하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먹거리의 절반 정도를 스스로 이렇게 조달할 수 있다는 통계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뭐 쌀에서 밀로 지금 우리의 주식이 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확대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장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식량 자급률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현상 극복에 도움을 또 줍니다. 도시와 농촌의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격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도시 농업을 해본 사람들은 농업의 재미를 알죠.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 보면
도시 농업을 했던 경험 있는 분들이 귀농으로 귀촌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거죠. 농업의 재미와 그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시 농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귀농 귀촌으로 연결해주는 것, 바로 도시 농업의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득 부분입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그리고 생산 농가들 농부 입장에서 보면요, 농산물을 어쩔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낮은 가격이다 보니까 아예 출하 가격, 또 인건비, 그 수확하는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농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해주는 판로죠. 그런데 공적 판매, 그러니까 공판장이라든지 또 시장에다가 맡겨서는 그게 시장 가격 때문에 요동을 치기 때문에 농부들의 농산물 그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가장 제가 봤을 때 관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농부의 안정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농촌진흥청 소속돼 있어가지고 전남의 농가들 농사 잘 하시는 분들 봤는데 안정적인 농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최소 500명 정도의 자기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기 고객 없이 그냥 공판장에 의존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가격, 뭐 돈을 벌 때는 벌지만 또 손해는 엄청 또 보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낮아요. 근데 자기 고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득이 일정하니까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은요, 소비자들도 그렇고 생산자들도 그렇고 이런 윤리적 소비 행위를 도와줌으로써 또 도농규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자 소비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 도시농업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된다. 도시농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결론을 그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도시농업을 통해서 뭐 상추 같은 것 생산해내고, 또 도시농업으로 한계가 있는 뭐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는 또 지역의 농부들의 재배한 쌀 가지고 마을 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이나 또 도시농업 자기가 농사지은 걸로 이렇게 쌈채소 해가지고 마을 안에서 뭐 60명, 100명이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한 끼에 5,000원 정도면 10,000원짜리 이상의 훨씬 건강하고 싱싱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한 2년 정도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 좀 고생이 되고 또 이런 공간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지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한다면 이런 모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 푸드를 먹어보신 분들, 먹어봐야 이게 학습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자, 도시농업의 효과란 바로 이렇게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좋은 도시란 무엇일까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도시의 가장 큰 약점은 단절,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소통의 한계, 또 심지어 아까도 사회 문제 가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 도시농업은 바로 낯선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도시농업을 지금 6년째 이렇게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처음 이제 농장을 분양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씨앗을 1항에 심는지 고랑에 심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옆에 도시농업을 이제 몇 년째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알잖아요. 막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는 것입니다. 간격은 15cm로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심고 나서 약간 흙을 덮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의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낯선 사람들이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도시농업은 새로운 도시성을, 즉 나의 가능성을 도달하게 하고, 또 공동체적 소속감을 갖게 하고, 또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기후변화, 이런 자연환경과 유익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습 효과가 큰 게 바로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도시농업을 한번 보자면, 지금 우리 먹거리와 관련해서요, 아까 종속 식민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그 곡물 메이저 회사 4개가 있는데, 전 세계에 4개의 회사가 전 세계 먹거리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먹거리조차도 이제 가공 식품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이 화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종자 회사들이 그 종자를 상업적으로 팔아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 유전자라고 하는 씨 없는 종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종자를 이제 판매하게 하는 거죠. 농부들은 그걸 구입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토마토 종자,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종자들이 있잖아요. 매년 사야 됩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종자가 과거에는 한 본당, 종자 한 개 한 본당 300원, 500원 하던 것이 1,000원, 1,500원으로 한 2, 3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라요. 그래서 요즘 농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장 농사 지을 때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종자비 상승입니다. 근데 그 종자비 상승의 주범은 뭐냐? 바로 4대 곡물 메이저 회사들입니다. 종자 터미네이터 그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미국 농무성과 종묘회사, 델타엠 회사가 개발한 유전자 변화 기술로 만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비싸게 이제 파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회사 입장은 그렇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농업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위기에 처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종자비, 종묘비입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인들이 그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재무 기록 보면요, 종자비의 상승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요즘에 이제 워낙 인건비 있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농산물 가격은 높아져야만 돼요. 그런데 또 그 수입 농산물이 있다 보니까 높일 수도 또 없어요. 결국 농민들만 이런 구조 때문에 죽어나는 것이죠.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보도된 것인데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밀과 옥수수 99%가 해외,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4대 곡물 메이저 회사의 작품이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업체가 카길 등 4개의 메이저 곡물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먹거리의 80%를 이미 장악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공룡, 초거대 공룡입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메이저 회사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전 세계의 푸드 시스템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공장화하는 것입니다. 농업을 공장화하고 시장화하는 것이고. 자, 이런 그 푸드 시스템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푸드 시스템으로 농업이 종속이 되면 우리 농업 농촌의 가치들을 일단은 폄하하고 무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푸드 시스템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우리 가족 농업이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농사하는 사람들. 소득을 자기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아까 뭐 농약비, 종자비, 뭐 기계 임대비 이런 걸 제하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 소득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순환 경제 되다 보니까 지역에 돈이 넘쳐나고 지역이 활성화되죠. 그런데 이 푸드 시스템에 의해서 보면 이제 종자 회사 등 메이저 회사들은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싸게 구매해야 할 투입 요소로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윤을 그 지역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푸드 시스템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 지역에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유통 시스템으로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윤 극대화에만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콘아그라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그 미국의 이제 최대 식품 기업인데 대놓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임무는 주주들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 주주들의 부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주주들 그 회사 투자를 하시니까. 이런 거대 메이저 곡물 회사들하고 대항하는 우리의 힘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농업도 자기 문제 해결도 못하고 정부가 도와줘도 농촌 농업 문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아까 이제 도시의 비중이 커지고 결국은 도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안에서 농업 문제를 고민하고 농업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하는 곳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도시농업이다. 도시농업은 먹거리 의병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추진하고 정책으로 또 많은 예산을 또 배정도 하고 있는데,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민시장, 직매장, 또 직거래, 도농교육 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걸 어떤 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하려고 해도 소비자들의 의식, 윤리적인 소비자가 없다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한 4, 5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도농교류라든지 우리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성공하려면 소비자들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생산하는지, 또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는 소비자, 이 소비자들 자체가 지금 너무 적다는 것인데, 도시농업을 경험해 보면 바로 이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먹거리 의견이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뿐만 아니라 내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같이 또 이제 먹어보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공장에서 가공되어서 조리하기만 하면 되는 그 먹거리하고
내가 직접 기르고 내가 직접 요리하고 그것도 바로 수확해서 바로 이렇게 먹어본 거고 이 맛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 몸에 끼치는 유효 성분들도 당연히 다르죠. 직접 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했던 건데 김장을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아예 배추 모종부터 같이 심어보자 해서 아까 그 직거래 했던 아니죠 도농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입니다. 이 아파트의 부녀들이고 아이들이고 근데 이 광주에서 가까운 남평에다가 논 600평을 이렇게 해가지고 퇴비 화학비로 안 하고 퇴비로만 이렇게 배추 모종을 심는 행사입니다. 그게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또 하자고 있었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그 다음은 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소비자가 오히려 저희 단체에 이거 좀 해봅시다라고 요청을 해와요. 굉장히 교육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경험해 보는 거. 그래서 이런 그 함께 농사하고 함께 요리해보고 먹어보고 또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곳곳에서 자주 갖는 것이 결국은 먹거리 우병 운동의 성공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먹거리 우병이란 바로 각성된 소비자.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건 귀한 것이구나. 알아야 되고요. 그걸 또 행동으로 해야 돼요. 조금 비싸도 농부하고 직거래하려고 하고 시장에 가서도 이게 그 유기농 농산물인지 아닌지 가격보다도 누가 생산했고 어떻게 생산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품목을 결정할 것인지 이게 이제 행동하는 소비자인데 바로 이제 그런 소비자가 먹거리 우병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도시농업은 결국은 이런 각성된 시민들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런 경험을 했던 소비자들이 모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장들이 마련돼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농장,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모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독일의 농업 도시들이 도시농업 내농업 관련 지원법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학교급식, 공공급식 우리나라도 지금 독일 못지않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것을 지역에서 감당해줄 단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보면. 그래서 지역의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이런 그 도시농업 기회를 만들고 장을 만드는 이런 단체들의 역할이 지금 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보니까 농어촌 공사나 농식품 그 AT 유통공사 보면 그런 파트너들을 찾고 있어요. 농협에다 맡기자. 농협은 뭐 다른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고 그래서 우리 저 행복발전소와 같은 그런 단체들이 정말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로컬 푸드나 친환경 식재료 대우받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 농산물 가격으로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전거로 배송한다든지 일자리도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먹거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돈이 지역에서 돌고 농촌도 활성화되고 지역이 순환경제가 생태계가 지역 순환 생태계가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3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 결론도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농업과 먹거리 해방을 위해서 누가 먹거리 의병인가? 제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먹거리 의병 운동으로서 도시농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 던지고 대답은 우리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도시 이렇게 텃밭에서 직접 심고 가꾸고 재배하게 하는 것. 이 아이들 보니까 중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굉장히 뭐랄까 곧게 올바르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